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8월 전망에는 일단 7월 달에 있었던 이슈들을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그런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40달러 초반에서 지지력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단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6월 원유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지력을 유지를 했고요. 리비아의 공급 차질 이슈가 상당히 좀 지속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는 8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줄이는 데 합의했고, 미 이행 국가들인 앙골라,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라크 등은 향후 2달간 추가적으로 감산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하락 압력이 좀 제한됐습니다. 달러화가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원인은 미국 내 수요 불안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 일단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에서 7만 명이 넘어서고 일부 주에서는 경제활동 재봉쇄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가장 큰 원유 수요처인 가솔린 관련 수요가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이란 내 핵시설 공격이나 조선소 폭발 사고, 이라크의 그린전 로켓탄 피격 등 이런 자잘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러시아의 풋옵션 해지 고려와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세금 인상, 국유 자산 민영화 촉진 소식 등의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행 의지 하락 가능성이 자극되면서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오펙 생산은 5월보다 약 190만 bpd가량 감소를 했고요. 감산 이행률도 10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사우디의 자발적 추가 감산 노력과 더불어서 사우디의 최우방국인 UAE, 그리고 눈에 띄게 감산 의무를 위해 노력한 이라크,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감산 수요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무장 세력의 봉쇄 해제로 6월 말부터 소폭 생산량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에콰도르와 과봉, 그리고 콩고 등의 생산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사실 워낙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아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축소 결정은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기존 960만 bpd에서 8월부터 770만 bpd로 감산 규모를 낮췄습니다. 일단 원래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상당히 좀 조용히 이루어진 성공적인 감산 완화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타이밍상 유가를 지지할 만한 요인들이 다분했던 상황이 한몫을 했는데요. 일단 EIA 원유 재고가 당시에 740만 bpd가량 40만 배럴가량 급감했고, 가솔린 재고도 함께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모더나 성공적인 백신 임상 실험의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하루 최소 190만 bpd 규모의 공급이 늘어나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 축소 이슈는 좀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 7일날 미국 연방 법원이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을 3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판결하면서 유가가 상당히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원주민들의 송유관 존재가 그 인접 지역의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위협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약 38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1890km에 달하는 송유관은 오바마 정부 당시 때 환경 문제로 가동 허가가 거부됐었지만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허가를 시키면서 2017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스다코타주에서 멕시코만까지 하루 평균 58만 배럴을 송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6월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290만 bp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4월과 3월 유가 급락 시에 중국이 매입을 급격하게 늘려왔었는데, 통상 배로 운반하게 될 경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약 40일에서 60일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도 중국 내 주요 원유 수입 항구에서는 러시아와 중동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온
유조선들로 해역에 약 7일 이상 체류하는 유조선 선적 물량만 약 8,500만 bpd, 500만 배럴 가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7천만 bpd 수준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로 7월 중국 수입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8월 유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와 그리고 주요국들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조정 가능성이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미국 그리고 오펙 플러스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가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생산 그리고 수요 그리고 수출 때문인데요. 유가가 40달러 언저리에서 지지력을 유지함에 따라서 일부 주요 셰일 기업들이 신규 유정 BEP를 상회하면서 최근 들어서 미국 내 원유 리그스가 하락세를 멈추고 수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미국 내 생산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전체 원유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솔린 관련 수요도 작년보다 여전히 400만 bpd가량 낮고 미국 내 정제시설 가동률도 최근 미국 내 코로나 19 사태로 수요 우려가 커진 영향에 회복세도 주춤해짐에 따라 80%에도 못 미치는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예년 수준인 90%대까지 회복하기에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이전 400만 bpd를 넘어서던 미국 수출도 최대 수입 주체인 유럽의 수입 급감으로 인해서 현재는 250만 bpd 수준에 유지하는 데 그쳤고요. 미국 내 원유 재고도 급격한 증가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5년 평균 대비해서 1억 배럴이 많아서 재고 과잉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맹주국들의 태도 변화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멕시코가 수십 년간 행해온 원유 해지 방식, 즉 풋옵션 매수를 통한 수출 물량 해지를 고려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처럼 단순히 논의뿐만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적용 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라고 고위 관계자들에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 변화에서 시장은 벌써부터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엑시트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우디인데요. 이미 사우디는 2분기 관련 석유 재정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긴축 정책으로 2분기 지출을 작년보다 17%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여전히 35조 원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3배, 그러니까 5%에서 15%로 인상을 했고 공공 근로자들의 생활수당을 지급을 중단하는 등 긴축 재정에 돌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유가 급락으로 세금 인상을 했을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함께 왕권 교체 요구가 일어났던 사례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왕권의 안위를 걸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음을 반증하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펙 플러스가 풀어야 될 숙제는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을 늘릴 때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 압박 속에서 눈앞에 잠식되어가는 원유 시장을 바라보면서 무려 2022년 4월까지 친절하게 예고된 감산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국 6월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5월보다도 150만 bpd가 높은 1290만 bpd로 작년보다도 무려 34% 증가해서 또다시 중국의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을 가로채웠습니다. 최대 수입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지속적인 원유 수입 경신 기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천만 bpd가량 수요가 감소한 시장에서 한 주기의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개별 정유소들과 국영기업들은 지난 4월 유가가 급락할 당시에 러시아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대거 사들였고 중국으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통상 50일에서 60일가량임을 감안했을 때 수입 실적은 5월과 6월 그리고 선적 딜레이로 7월까지 대부분 집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중국 원유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먼저 중국 석유 제품 수출이 6월 기준 16개월 내 최저인
388백만 톤을 기록해서 정제 수요가 급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 주요 석유 제품인 수송로 작용하는 양쯔강 범람으로 인해서 정유소들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그 국영기업들이 기존 계약을 취소 또는 재처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세는 딜레이된 4월 그 계약분의 선적이 마무리되는 7월까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뉴스도 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개선 기대에 대한 좀 지지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그 미국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우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의지 하락, 중국발 수입 하락 가능성 등이 단기적으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8월 유가는 지금보다 소폭 하락한 30불대 후반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 원자재에서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